넬리스 공군 기지에 외계 생물이 있다는 증언이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내막을 알아보기 전에 국내선 찾기 힘든 미스터리 자료 수집을 도와준 서프샤크 VPN을 딱 1분만 소개하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프샤크 VPN이란 인터넷은 광활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프샤크 VPN은 내가 어디에 있든 전 세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OTT도 마찬가지.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다릅니다.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내가 한국에 있어도 다른 국가에 있다고 기기를 설정하여 국내선 지원되지 않은 전 세계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내가 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다고 설정할 수도 있고요. 특정 국가는 볼 수 없는 OTT, 웹사이트, 유튜브 영상 이제는 서프샤크 VPN으로 해결하세요. 모바일, PC, 어느 환경에서든 서프샤크 VPN을 다운받고 한 번의 클릭으로 국가 설정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서프샤크 VPN은 철옹성 같은 암호화 기술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고 보안이 약한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 해킹과 바이러스로부터 사용자를 지켜줍니다. 영상 설명 및 댓글에 있는 링크 서프샤크.com 클립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코드 클립을 입력하셔서 4개월 더 이용해보세요. 하나의 계정에 무제한으로 기기를 연결할 수 있고 30일 내 환불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부담 없이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1965년) 네바다주의 넬리스 공군 기지에서 목격되어선 안 될 것이 목격되고 말았다. 기지에서 거주하던 외계 생명체들을 기상 관측병이 목격하고 만 것이다. 찰스 홀 외계 생물들을 목격한 기상 관측병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키는 3m, 인간보다 마른 체형, 창백하고 흰 피부, 크고 푸른 눈, 짧은 금발 머리카락. 현재는 크리치 공군 기지로 불리는 인디언 스프링스 사막 훈련 구역에 하얀 거인들의 비밀 기지가 있었다. 51구역과 가까운 위치였다. 미 공군은 하얀 거인들과 협약을 맺고 있었으며 하얀 거인들은 공군 기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첨단 기술 일부를 공군에게 알려줬다. 홀의 진술은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공식 문서, 사진, 심지어 증언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후 넬리스 공군 기지에 실제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증언하는 군인들이 등장하면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미 정부는 넬리스 공군 기지의 병사 제이슨 샌즈를 쫓아내고 그의 신원 조회를 막아서 실직자로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의 장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샌즈가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 미 정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기밀이 있었던 것일까? 샌즈는 항공기 정비사로서 입대한 공군이었다. 수상한 점은 37년간의 긴 복무 중 실질적으로 정비 임무를 맡은 기간은 매우 짧다는 점이다. 입대한 지 얼마 후 그는 모종의 이유로 넬리스 공군 기지의 정보 부서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운명의 장난의 시작이었다. 정보 부서로 전직한 샌즈의 주요 임무는 넬리스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신 정보를 감청하는 것이었다. 외부에서 정보를 캐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대에서 오고 가는 전화를 엿드는 병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군사 기지는 언제나 기밀 누설의 위험이 있다. 실수로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내부 간첩이 일부러 누설할 수도 있는데 모든 통신 수단을 감청하면 사전에 기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감청은 군사 보안에 아주 중요한 임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같이 감청 임무를 수행하던 샌즈는 충격적인 통화를 듣게 된다. 무선 전화 너머로 그는 분명히 들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외계 생명체를 취조했다. 샌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유 모를 위화감을 느낀 샌즈는 감청 내역을 전달하며 상부에 보고했다. 부대 내 외계 생명체와 접촉한 인원이 있으며 그것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다. 상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다. 제이슨 샌즈, 금일 감청한 통화 내용을 전부 잊어라. 외계 생명체와 접촉한 인원은 없으며 관련 시설도 없다는 답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그는 말문이 막혔다. 부대 안에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는 걸까? 얼마 후 샌즈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상부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제이슨 샌즈, 당신은 이 시간부로 UAP, NHI 작전에 투입된다. UAP는 미확인 공중현상으로 직역되고 NHI는 비인간 지적 생명체로 직역된다. 즉, 넬리스 공군 기지에서 관리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와 외계 생명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에 샌즈가 배치된 것이다. 심지어 샌즈는 회수 작전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겁이 나서 거절했다. 회수 작전이란 지구에 추락한 외계 생명체 시신이나 미확인 비행 물체 부품을 회수하는 임무를 뜻한다. 샌즈가 UAP, NHI 작전에 투입되었다 해서 모든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넬리스 기지 내 외계 생명체와 접촉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나 외계 생명체가 실존한다는 사실만 막연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샌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994년) 넬리스 공군 기지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출몰했다. 사건 현장은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비행 물체를 추적하는 것에 실패한 공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수상한 비행 물체의 행방은 공개된 바가 없다. 하지만 2022년 샌즈는 그날의 진실을 밝혔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었다.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기지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출몰했다는 것이다. 나는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과 접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넬리스 공군 기지는 상당히 넓은 군사훈련 구역이다. 상부에서 알려준 구역으로 이동하려면 군용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했다. 접선 장소에 도착하니 캠핑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단출한 막사 2개가 있었다. 그중 하나로 나는 안내받았고 막사 안에는 그날 수상한 비행 물체를 찍은 병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가 영상을 보여주고는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난 영상 속 물체를 유심히 관찰했다. 하지만 난 그런 물체를 본 적이 없었다. 없습니다. 가보셔도 좋습니다. 은밀한 면담은 순식간에 끝났고 나는 복귀하란 명령을 받고 막사를 나섰다. 내가 출발하려고 하자 겁에 질린 어느 여군이 내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절대 그에게 말을 걸지 말라. 그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공포가 내게 그대로 전달됐다. 꺼림칙한 심정으로 나는 군용차에 탑승해서 황무지를 달리고 있었다. 달리다 보니 웬 병사가 보였다. 여기 왜 병사가 있지? 여긴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종이 인형처럼 한파에 비정상적으로 펄럭이는 그의 몸은 위화감을 줬다. 자세히 보니 피부는 백색증에 걸린 것처럼 창백하고 새하였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구역에 병사가 홀로 있다는 사실이 꺼림칙했지만 그가 심각한 저체온증에 걸렸다고 판단한 나는 그의 옆에서 차를 멈췄다. 우선 내 야상을 입혀주려고 차에서 내려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는데 온몸이 공포로 마비됐다. 막사에서 만난 여군의 경고가 떠올랐다. 기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절대 그에게 말을 걸지 말라. 난 직감적으로 내가 마주한 존재가 지구의 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겁에 질려 얼어 있었는데 우려와 달리 그는 태연하게 내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분명 영어가 아니었고 사람이 쓰는 언어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느낌이었다. 그가 말했다. 내 비행선에 문제가 있다. 핵융합 연료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난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왠지 50일 구역에 있을 것 같아서 그곳을 알려줬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살인자들의 소굴로 가지 않겠다. 그의 대답을 들은 나는 벙쪘다. 50일 구역에 살인자들이 있다고? 충격을 받은 나는 순간적으로 멍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것이 내 최초이자 마지막 외계 생명체와 조우였다. 내가 본 것을 민간인들에게 알리려고 하니 상부에선 무엇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자 2022년에 나를 부대에서 쫓아내고 신원 조회를 막아서 나를 실직자로 만들었다. 샌즈의 말이 허술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진술을 받쳐줄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모든 증거는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기밀 자료이므로 물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의 말이 진실이고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그의 회고록은 여러 의문을 남긴다. 샌즈가 본 것은 무엇일까? 넬리스 공군 기지 안에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는 것일까? 미군과 정부는 외계 생명체를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부실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모론자들이 있는 이유는 넬리스 공군 기지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넬리스 공군 기지는 미국 네바다에 위치한 군사작전 구역이다. 이것과 가까이 있는 또 다른 군사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50일 구역이다. 50일 구역은 항공기와 무기를 개발하는 극비 실험 구역인데 이곳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50일 구역에서 외계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다수의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음모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음모론자들은 넬리스 공군 기지가 50일 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샌즈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이다. 넬리스 공군 기지에서 하얀 거인을 목격했다는 찰스 홀의 말이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황무지에서 발견한 외계 생명체도 하얀 거인이었던 것 같다. 인류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외계 종족이 존재한다. 내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중 3종족에 대한 정보였다. 그레이, 하얀 거인, reptilian이 그것이다. 그레이와 하얀 거인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개방되어 있던 반면 reptilian에 대한 정보는 상부에서 숨기려고 했다. 금기의 단어 같았다.
누군가가 그들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상부에서 바로 제재했고 그 단어 자체를 입에 못 올리게 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상부에서 보이는 태도에서 나는 랩티리언이 실존함을 확신했다. Yeah, now the other third type that got mentioned on mission was reptilians. But every time that they were mentioned, it was really quickly hushed up by whoever else was on the other end of the line. These reptilians, it was like nobody wanted to talk about it.